여기에 표시된 빨간색 그래프는 전용 84제곱미터 9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0%, 상위 20%의 평균값입니다. 장기간의 시간 동안 5분위 평균값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해운대 자이 1차의 실거래 가격도 늘 그 위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살다 아트입니다. 오늘 주제는 해운대 자이 1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해운대 자이 1차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인분이 이제는 해운대 자이 1차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질문을 주셔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던져야 하는가? 제목은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 객관적으로 부산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입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죠.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해운대 자이 1차쯤일 것 같은데 아파트 옆으로 해서 해림초도 초등학교도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멀지 않게 신세계 백화점을 비롯한 센텀시티 인프라를 누리는데도 전혀 문제점이 없고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백스코를 비롯한 많은 인프라들이 있죠. 그리고 지하철역 백스코역을 이용하는데도 멀게 있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우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센텀시티 쪽에 있는 학원가를 이용하는데도 무리가 없고 해운대 바닷가하고도 멀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고층 일부 세대는 광안대교부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부터 부산의 고가 시장을 이뤄왔고 지금도 여전히 가격이 낮은 편은 아닌데 해운대 자이 1차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해운대 자이 1차 전용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세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 실거래 가격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해운대차이 1차가 입주한 2013년 이후부터 해서 6월 말일까지 신고된 실거래 가격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보면 2013년 3억 정도의 시세가 보이는데 오랜 기간 동안 가격이 잘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세를 놓고 보시면 11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거래도 몇 건 찍혀 있고 2014년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부산시장이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추세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는지 정리하기 위해서 표로 정리를 한번 더 했습니다. 2013년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입주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양도세 문제 때문에 물건이 많이 풀리진 않았을 거고 우리가 이 시세를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때 평균 거래 가격은 3억 3천 정도 됐습니다. 2015년이 되면 2년 차가 풀리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거래 건수가 59건, 거래 회전율이 10%였으니까 우리가 입주 2년 차가 지나고 나면 거래량이 많아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입주 2년 차에 대한 이야기를 사직동 영상에서 조금 했었었는데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입주 2년 차가 지났을 때 꼭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시장 상황이나 상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제 레이 카운티가 입주 2년 차 때 가격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해운대 자이 1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 직후 거래된 가격을 놓고 보면 입주 2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코 가격이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앞서서 제가 한 10% 정도 1년 동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매도 물량이 많았겠죠.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해운대자이 1차가 시장에서 곽강을 받았고 입주 2년 후 밀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도 결코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 당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경기를 전반적으로 푸는 시기에 해운대자이 1차 가격 상승 탄력이 괜찮았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규제에 의해서 약간 조정받는 모습이 보이지만 2019년 말부터 해서 유동성 장세 때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현대차 1차가 부산에서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른 편에 속했고 그만큼 높은 가격, 국평 기준으로 12억 이상의 거래도 기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이 부산의 단기 저점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해운대 자이가 21건의 거래가 있었고 평균 거래 가격이 8억 7천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약간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 각 해의 평균 거래 가격을 구해보면 24년은 9억 4천 정도, 25년은 9억 7천, 8억 7천에서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올해도 거래가 한참 진행 중이죠. 26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억 가까이 평균 거래 가격이 다시 올라간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렀던 모습을 놓고 보면 굳이 해운대차의 1 차가 이제 10년 차가 넘었다고 해서 '팔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관점에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운대자이 1 차는 최근 10년 정도 사직 롯데하고 비교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해운대자이 1 차는 지하철 2 호선 중심으로 한 바닷가 라인의 기축 아파트로서 상징적인 아파트였고, 사직 롯데 같은 경우에는 학군을 중심으로 한 지하철 3 호선 인근 아시아드 라인의 상징 같은 아파트입니다. 이 두 개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가격이 서로 어떻게 경쟁하면서 올라왔는지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 사직 롯데보다 지금 해운대차의 위치가 어떤지, 저평가는 아닌지 혹은 고평가는 아닌지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검은색 점으로 해운대차의 1 차 국평 모든 타입에 대한 실거래 가격을 다 기록을 했고, 붉은색은 사직 롯데입니다. 사직 롯데는 2017년 입주를 했고 그 이후에 실거래 가격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가격의 전반적인 흐름이 해운대자이 1차랑 사직 롯데랑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2019년 말에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가장 가격을 높게 기록하던 시기에 어떤 상한의 가격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3-4년 가격 지지선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모습도 비슷한데, 최근의 모습을 놓고 보면 사직 롯데에 비해서 해운대차 1 차가 조금은 덜 올라간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만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빨간색 점이 사직 롯데 국평 실거래 가격, 검은색 점이 해운대차이 1 차 실거래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 23년부터 25년까지 가격 상한과 하한의 전반적인 느낌이 현대차이 1 차와 사직 롯데가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25년 하반기부터 사직 롯데가 먼저 가격을 치고 올라갈 때 해운대차이 1 차가 가격을 좀 치고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격 차이가 26년 초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좁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26년 초쯤에 또는 2-3월쯤에 사직 롯데에 비해서 해운대차이 1 차가 조금은 저평가인 것 같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해운대차이 1 차가 11억, 12억 사이의 거래를 몇 개 찍어 주면서 그 갭을 메워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쩌면 약간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차이 1 차의 장기적인 시세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부산의 아파트 시장 전체의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해운대차이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검은색으로 표시된 차이 1 차의 실거래 가격이 다시 한번 표시되어 있고, 아래쪽에 붉은색 선으로 그래프가 하나, 꺾은선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값은 무슨 값이냐면 부산의 국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0% 거래의 평균 값입니다. 우리가 보통 분위를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5개를 나눠서 그 분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때 인용하곤 하는데, 여기에 표시된 빨간색 그래프는 전용 84제곱미터 국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0%, 상위 20%의 평균 값입니다. 2013년 당시에는 한 3억이 조금 넘었었고, 최근에 이 가격이 거의 9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의 시간 동안 5분위 평균값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해운대차이 1 차의 실거래 가격도 늘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차이 1 차가 쪼끔은 더 시장의 각광을 받을 때는 이 평균값보다 좀 더 높게, 혹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 평균값 수준으로 내려간 적이 있긴 하지만 절대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 있고, 최근의 시세를 보셔도 늘 위에 위치한 모습을 통해서 해운대차이 1 차가 여전히 좋은 아파트고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높은 거래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을 관찰하다 보면 이 상위 20% 평균값보다 높은 위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쪽으로 밀리는 경우도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해운대자이 1 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 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위 20% 선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상위 2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자 1차 34평 혹시 매수나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게
국평의 상세 시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5년 1월,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해운대 자이 1차 전용 84제곱미터 모든 타입에 대한 실거래 가격이 붉은색 점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점 옆에 적혀진 이 숫자들은 앞쪽에 있는 숫자는 동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된 아파트의 층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각 거래 금액과 몇 동에 몇 층이 거래됐는지 지금 같이 표시한 그래프거든요. 시세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운대 자이 1차에는 84제곱미터가 A타입과 B타입, C타입 세 가지가 있고요. 타입별로 구조도 다르지만 해당 동에서 위치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6동 같은 경우에는 1호 라인부터 4호 라인까지 4개의 라인이 있는데, 2호 라인과 3호 라인의 경우에는 84 B, C 타입이 위치해 있고, 3A 판상형인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라인에서 1호 라인과 4호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의 위치 또는 라인의 위치, 어느 층의 위치, 방향이 남동인지 남서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가격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뭐 고려하셔서 우리가 매수나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현장이 아닌 데이터만으로 확인할 때는 방향에 대한 어떤 가격 시세까지는 확인을 못하지만, 그래도 층과 이 타입에 따라서 시세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4평의 최근 한 1년 반 정도의 실거래 가격을 타입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붉은색으로만 표시되어 있던 그래프가 이제는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은 84제곱미터 BC 타입에 대한 실거래 이력을, 초록색은 84A에 대한 실거래 이력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층 2층이나 1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8억 5천에서 9억에 거래된 기록들이 많고요. 그런데 저희가 25년 하반기 이후로 가격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만일에 저층에 대한 매도나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이 이전 거래보다는 조금은 오른 금액을 생각해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타입과 BC타입의 실거래 이력 분포를 놓고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A타입이 전반적으로 하단에 조금 몰려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BC타입의 빨간색 점들이 주로 이렇게 상단에 몰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26년 1월 이후에 11억 5천 전후에 3건의 거래가 전부 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B타입이거나 C타입이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 있고, BC타입 구분을 막론하고 한 21층, 18층, 12층 이렇게 중고층일 경우에는 최근에는 한 11억 이상 실거래 가격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도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가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운대 자이 1차 매도를 해야 될지, 이제는 던져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는데, 가장 먼저 저희가 장기적인 추세를 봤습니다. 2013년 이후에 3억 초반의 가격이 11억이 넘는 가격까지 상승한 모습도 확인을 했고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등락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강하게 우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10년이 넘는 추세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미래에도 부산시장이 회복된다면 지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정리한 내용은 사직 롯데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직 롯데랑 해운대차 1차는 기축 아파트로서 각 지역을 대표하고 또 그 지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샘플인데, 최근 시세를 보면 해운대차 1차가 조금 덜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직 롯데의 가격이 탄탄하고 또 그 가격보다 조금 낮게 해운대차 1차가 머무르고 있다는 면에서 해운대차 1차의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정리는 하진 않았지만 해운대구 우동 중동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올해 내년에 이어서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배뉴부 분양 가격이 해운대차 1차 가격보다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고 프리미엄이 형성된 걸 생각해 보면, 배뉴부와 해운대차 1차가 비록 연식 차이는 나겠지만 배뉴부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이 해운대차 1차의 어떤 상승 여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해운대구 중동 지역에 앞으로 신축으로 공급될 아파트 부지가 몇 개 있는데, 배뉴부의 분양 성공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분양 가격도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운대자이 1차의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은 좀 살아있기 때문에 해운대자이 1차는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매수에 관심 있는 분들도 가격이 다소 올랐다고 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